안녕하십니까. 영시아씨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57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To the Snake, 뱀이네요. 그죠? 스네이크, 뱀에게 라는 제목의 시에 데니스 레버토프라는 시인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처음 나오는 시인인 것 같고요. 데니스 레버토프 작가 소개 잠깐 하면 1923년 출생, 1977년 사망 해서 짧게 사셨네요. 한 50대 정도까지 사셨던 분이시고, 미국 여성 시인이긴 한데 영국의 태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적을 미국으로 바꾸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한 20권 정도의 시집을 출판하셨고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다고 합니다. 주로 많은 시들을 쓰셨지만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썼고요. 아무래도 전쟁 반대, 반전 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쓰셨고, 또 반전 운동에도 참여하셨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 아버지가 아마 유태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미국 작가인 미첼 굿맨이라는 이제 작가와 결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또 미국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또 초월주의자들의 그런 시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은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시인이니까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제3세계 문화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소개하고요. 오늘은 To the Snake, 뱀과 관련된 시인데 우리 오늘 할 영시할 시 107번째하고 108번째 두 시는 뱀과 관련된 시예요. 둘 다 여성 시인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이미지를 이 뱀 중에 녹색의 뱀, 구체적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풀뱀 비슷한 뱀일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녹색으로 가져온 것은 이 시에 2연으로 되어 있는 첫 단어가 그린 스네이크, 두 번째 연도 그린 스네이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뱀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원문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시 읽겠습니다. 뱀에게, 데니스 레버토프. 녹색 뱀아, 내가 너를 목에 걸고 그리고 차갑게 뛰는 너의 목을 어루만질 때 내가 나에게 쉿소리를 내고 화살 같은 금 비늘을 반짝이며, 그리고 나는 내 어깨 위 너의 무게를 느꼈고 당신의 건조함에 속삭이는 은빛이 내 귀에 가깝게 들렸네. 녹색 뱀아, 나는 친구들에게 확실히 맹세했어. 내가 확실히 해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사실 나는 확신도 희망도 없었고 오직 너를 잡고 싶었을 뿐. 그 기쁨만으로. 기쁨의 긴 흔적이 남았지. 잎이 움직이며 내가 풀과 그림자의 무늬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리고 나는 미소 짓고 괴로워하며 어두운 아침으로 돌아왔네. 자, 어떠신가요? 일단 뱀을 화자가 관찰하면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수루해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이 풀숲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금 잔잔하게 언급하는 느낌인 것 같죠? 근데 1년에서는 이 뱀이 자신에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목에 걸고 어루만지고 무게를 느꼈다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어떤 연상된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2연으로 되어 있고요. 1년은 7행, 2연은 9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16행의 시입니다. 그러면 1년에 1, 2행 읽어보겠습니다. Green snake, when I hung you round my neck and stroke your cold pulsing throat. 녹색 뱀아 하고 이제 혹격 정도로 봐도 되겠고, 그냥 녹색 뱀 이 정도만 봐도 되겠고, 제가 이게 녹색 뱀이라고 한 표현은 이게 뱀 말고도 다른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언급하고 제가 시를 다 읽어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When I, 내가 hung you, 너를, 근데 hung하고 round가 있으니까 hang round, 걸 때, 어디 주변에 my neck, 내 목 주변에 너를 걸 때 이렇게 되겠죠. you는 아무래도 스네이크를 좀 지칭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그리고 hung이 1번 동사, stroke이 2번 동사겠죠. stroke에는 쓰다듬다, 뭐 치다란 뜻도 있지만 쓰다듬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your cold and pulsing throat, cold pulsing이 throat를 수식하는 느낌이죠. 차갑고 cold, pulse, pulse가 맥박 같은 거잖아요. 맥박 뛰는, 고동치는. 그래서 이제 차갑게 두근거리는 목을 쓰다듬을 때, 어루만질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 4행 보시면 As you hissed to me, glinting arrowy gold scales, and I felt
한 행 더 볼게요. 오행까지. The weight of you on my shoulders. 그리고 as 뭐 할 때 you hiss to me. hiss는 보통 이렇게 쉿 하는 느낌의 단어 중에 하나죠. 근데 야유를 보내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뱀이 슉슉거리는 모습에 그러니까 뱀이 hiss to me 나에게 슉슉거릴 때 쉿소리를 낼 때. 그다음에 글린팅은 반짝이다, 번뜩이다 뭐 이런 뜻이죠. arrowy gold scales 뭐가 반짝이냐면 arrow가 화살이잖아요. 화살 같은 금. 그다음 스케일이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이제 범위 같은 뜻으로 규모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가 참 문학에서 상당히 어려운 단어의 뜻이 엄청 많거든요. 저울도 있고 눈금도 있고 어떤 지도 비율도 되고 또는 이제 스케일링 할 때 그 치아에 있는 치석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그래도 적절한 뜻은 비늘입니다. 비늘이라는 뜻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물과 관련된 동물과 관련돼서 골드 스케일스 하면 금빛 비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화살 같은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linting arrowy gold scales가 그리고 and I felt 나는 느꼈다. 뭐를? The weight of you 너의 무게를 어디에? On my shoulders 내 어깨. 금빛 비늘의 뱀을 어깨 위에 올려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영상에 보면 구렁이 같은 큰 뱀을 한번 경험 삼아 그 뱀이 이렇게 공격성이 뛰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에다가 살짝 걸쳐놓고 뱀을 접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TV에서 영상에서 보곤 하잖아요. 그 느낌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녹색 뱀아라고 불렀는데 금빛 비늘이라고 하고 있죠. 요게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6, 7행 보시면 And the sweet pouring silver of your dryness sounded close at my ears. And 그리고 whisper 속삭이다죠. 속삭이는 또 은이 나오네요. 금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은이 한번 나오네요. Your dryness 너의 건조함, 너의 메마름이 뱀이 아무래도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으니까 속삭이는 은빛이 이게 이제 주어일 것 같고 sounded 울렸네. Close at my ears 내 귓가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녹색 뱀을 목에 둘렀다기보다는 또는 금빛의 뱀을 둘렀다기보다는 뭔가 연상돼서 상상 속의 이미지로 시적 이미지로 이렇게 승화한 느낌이에요. 녹색 뱀아라고 불러놓고 화살 같은 금빛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뱀에 또 속삭이는 은빛이라고 하잖아요. 속삭이는 은빛이 귀에 가까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니까요. 2연 1, 2행 또 보겠습니다. Green snake, I swore to my companions that suddenly you were harmless. But truly, 또 녹색 뱀아라고 표현하고 I swear, 맹세하다 있죠? 저주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나는 내 컴패니언, 동료들한테 맹세했었지. that 이하를 뭐냐면 suddenly, 확실히 you're harmless. 너가 즉 뱀, 너가 harmless. 해롭지 않다고, 무해하다고, 악의가 없다고 확실히 친구들한테 맹세했었지. 친구한테 이 뱀을 소개하는 느낌인가 봐요. 그러나 truly, 진정으로 사실 그 다음에 3, 4행 보시면 I had no certainty and no hope, only desiring to hold you for that joy. 나는 certainty, 확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no hope, 희망도 없고 only desiring, 오직 욕망할 뿐, 원할 뿐. 뭐를? to hold you, 너를 잡고만 싶었을 뿐. 이렇게 되겠죠? 잡기를 욕망할 뿐. for that joy, for는 그냥 놔두고요. 왜냐하면 정도로 보고 그 기쁨은 하고 이제 그 다음 년이 기쁨을 수식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두행 보시면 which wrapped a long wake of the pleasure as the leaves moved. which부터 pleasure가 아무래도 요 조이를 수식하는 말일 것 같아요. left, 남겨진. 뭐를? a long wake of pleasure. long wake of니까 wake는 명사겠죠. 뭐 깨어나다라는 동사로 보통 많이 쓰지만 wake는 경야라 그래서 밤을 지새는 것, 특히 이제 밤새워서 돌아가신 분을 지켜주는 것을 경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가스 웨이크라는 또 소설이 있어요. 피네간의 경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 문예체 표현으로 이렇게 배가 지나간 흔적을 뜻해요. 흔적. trace 같은 단어의 의미로. 그래서 long wake of pleasure는 기쁨의 긴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랑말랑 땅이나 흙에 뱀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의 긴 흔적이 남은 joy, 기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s the leaves moved, 그때 leaves, 잎사귀들이 moved, 움직였다. 뱀이 움직이면서 잎사귀들이 주변에 흔들리는 모습이겠죠.
그 다음 또 두행 보시면 and you fade into the pattern of grass and shadows and I return. 그리고 너는 fade into니까 사라지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희미해지다. 어떤 패턴으로 사라졌다. 근데 어떤 패턴? of grass and shadow. grass 풀, shadow는 그림자. 그래서 풀과 그림자의 패턴으로, 풀과 그림자의 무늬 속으로 사라졌다. 뱀과 잠깐 조우했다가 흔적을 남기고 뱀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And I return. 그리고 나는 돌아왔다. 마지막 행 보시면 smiling and haunted to a dark morning. 형용사가 두 개네요. 돌아오는데 일단 smiling,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 다음에 haunt. haunt도 제법 자주 나온 단어인데요. 요거는 어떤 악몽이 떠오르다, 귀신이 출몰하다 라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haunted 하면 이제 형용사 느낌으로 악령이나 귀신이 떠오르면 이제 겁에 질릴 수 있으니까 겁에 질린 또는 nervous, 좀 초조해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미소 짓고 괴로워하며 return to a dark morning이죠. 어두운 아침으로 돌아왔네. 어두운 아침은 뭔가 옥시모론이네요. 모순어법의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화제 입장에서 아침이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보다는 어두운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녹색뱀을 뭐에 치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요걸 연상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코멘터리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여기 그린 스네이크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여기 골드가 나오고 실버가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위치를, 뱀과 너의 위치를 돈으로 치환해도 이야기가 조금 성립이 돼요. 돈이요, 내가 돈 너를 목에 걸고 또 어루만지고 또 너의 무게를 느꼈을 때, 그러니까 돈과 가까워지는 상황이겠죠. 부 또는 돈이나 부. 그래서 이 연애 보면 친구들한테 돈 자체는 해가 없고, 근데 알고 보면 희망도 없고 확실성도 없고 돈을 쥐고 싶었을 뿐. 그래서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기쁨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뱀과 같은 돈이라는 존재가 풀과 숲의 패턴으로 사라졌을 때는 자신은 희미하게 웃으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돈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아주 앞날이 깜깜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침을 맞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상징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뱀은 사실 우리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배춧잎이라고 이렇게 은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그린백, 그린에다 백, 뒤란 뜻으로 그린백 하면 달러의 은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 벅이란 표현과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녹색이라는 그 뱀의 이미지를 끌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녹색이 질투와 관련된 단어예요. 질투를 연상. 예를 들어 블루가 우울함이라면 그린은 친환경도 있겠지만 질러시, 질투와 관련된 색의 상징으로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뱀이 미국 문학 작품에서 아니면 영어권 문학 작품에선 성경책에 나오는 그 아담과 이브를 꼬셨던 그 뱀을 많이 연상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유혹 또는 질투, 그런 감정들이 연상되는 동물로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뱀은 실제로 자연환경에서 뱀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나 돈과 관련되는 그런 이미지를 뱀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치환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재치가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코멘터리 짤막하게 보고 시를 또 마지막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To the Snake is a poem written by Venice Levertov. 이건 소개죠. To the Snake, 뱀에게라는 것은 시인데 데니스 레버토프가 쓴 시입니다. On one hand, explores the beauty and the danger that is associated with nature. 일단 시 쓴 그 표면적인 의미로서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는 explores, 탐구합니다. beauty and danger, 미와 위험을. 근데 어떤 위험, 어떤 아름다움, is associated with, 관련 있는 nature, 자연과 관련 있는 그 뱀의 아름다운 모습, 또 위험한 요소,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On the other, it could hold a symbolic meaning pertaining to the temptation associated with the monetary wealth. 여기 temptation, 이게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onetary wealth, 이 두 가지 표현을 연상할 수 있다면 시를 잘 읽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On the other,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선 it could hold, 이 시는 보유하고 있어요. symbolic meaning, 상징적인 의미를. pertain은 적용하다 또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o the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 또는 allure, 이런 단어 있죠. 유혹, coax, 이런 단어들.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 있는. monetary, money하고 비슷하죠. money의 형용사 형태. 금전적인 wealth, 부. 금전적인 부와 연관이 있는 유혹이 적용될 법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뱀은 아마 돈과 연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내용상도 그 뱀의 위치를 돈으로 치환해도 시의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요, 시적 소재로 뱀과 돈은 유혹을 자주 떠올리게 합니다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